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수업 영상 아니면 다른 영상을 올려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원래 영화를 보면 그 리뷰를 이제 제 인스타 계정에 올리잖아요. 재밌냐 그 계정에 올리는데, 검은 수녀들도 봤어요. 봐서 이제 그 리뷰를 올려야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지, 어, 글자 수 제한이 넘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막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인스타에 올리자니 글자 수는 제한이 걸리고, 또 그 글이니까 읽는 사람도 너무 길 것 같고, 근데 또 그걸 이제 올릴 수 있게끔 좀 간단히 축약하자니 또 그 말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영상을 만들자. 근데 또 이제 뭐 또 굳이 뭐 이렇게 막 번거롭게 막 무슨 편집을 하고 막 뭘 또 PPT를 만들고 막 이러기는 그냥 번거롭고 사진 한 장만 놓고 그냥 떠들기만 하려고 해요. 근데 왜 이제 답답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냐면은 사실은 이 영화를 제가 언제 봤냐면 이 티켓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25일에 봤어요. 근데 이 영화 개봉이 1월 2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봉하고 나서 하루 만에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나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를 많이 못 듣고 그러고 본 거예요. 봤는데 좀 내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재밌게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괜찮게 봤는데 근데 이거 같이 본 친구가 너무 개노잼 막 이러는 거예요. 완전 이게 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랑 그 직전에 같이 봤던 게 보고타였어요. 그 송중기 주연의 권혜호 배우님 나오고. 근데 그걸 진짜 재미없게 봤는데 그것만 또 못하다는 거야. 거기서 좀 깜짝 놀랐죠. 보고타만 또 못하다고? 그건 아닌데? 약간 이 생각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씩 지나고 이 영화에 대한 평이 올라오고 또 이 영화가 이제 송혜교 주연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졌던 영화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관람 평을 올리는데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혼란스럽죠. 나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사람들은 쌍욕을 퍼붓네?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느낌을 갖게 했던 영화가 예전에 조커2 폴리아드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난 되게 인상 깊고 자극적으로 잘 봤는데 재밌게 봤는데 사람들은 막 쓰레기다 갖다 버려야 된다 조커 1을 망쳤다 막 이러니까는 좀 혼란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조커2 때처럼 내가 뭔가를 되게 안목이 없나? 되게 뭘 잘못 봤나? 막 해서 막 난 되게 재밌게 봤다는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다시 한번 막 영화를 곱씹어 보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나는 왜 재밌게 봤으며 사람들은 어떤 면이 싫었던 건지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가 원래는 이제 일단은 그 재밌냐 계정에도 달긴 달았지만 기본적으로 영화를 끌어가는 배우는 크게 4명이에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그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이게 지금 편집이 되려나 모르겠네. 편집을 좀 해보면 어, 이분 있죠. 요거를 해서 이분이 송혜교 배우님이고요. 그다음에 따라가는 이분이 전여빈 배우님이고 이분이 문우진 배우라 그래서 어 스포가 많이 안 될 정도 기본 내용 구조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그 구마를 받아야 되는 악마의 시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구마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한 분이 이제 이분이에요, 이분. 이진욱 배우님. 이진욱 배우님이 이제 그 기독교 내 병원 의사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분은 구마 의식에 반대하시는 분이고, 이제 송혜교 배우님이 맡은 윤희아 수녀라는 분이 이제 이분의 어떤 주장을 이겨내고 구마 의식을 수행하는 뭐 이제 그런 내용 구조예요. 그런 내용 구조고, 이제 영화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요런 비슷한 소재의 영화가 있었어요. 검은 사제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영화죠. 요건 이제 2015년에 나온 영화고, 이 영화는 되게 잘 됐어요. 몇백만, 5, 600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지금 이 김윤석 배우님 있죠. 강동원 말고 이 수염이 덥수룩한 이 김윤석 배우님이 김범식 신부 역할로 나오는데 여기 송혜교 배우도 이 김범식 신부의 제자인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왜 이 영화를 재밌게 봤다고 생각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이 영화에서 본 장점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배우들의 연기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의미,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상미인데, 음, 사실 제가 왜 이 영화를 나쁘지 않게 봤는가, 나쁘지 않게 봤다라는 건 제 시각에서는 그래요. 영화는 2시간 내외잖아요. 이 영화도 2시간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호흡이 긴 이제 그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흡이 긴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걸 지루하게 느끼지 않게 만들려면 중간중간에 혹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끌고 가는 긴장 요소가 있어야 돼요. 긴장 요소가 뭐라도 있지 않으면, 뭔가 하여튼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뭔가가 계속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지루하다고 느끼죠. 호흡이 기니까, 이 컨텐츠 자체가.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사실은 처음부터 긴장하면서 봤어요. 왜냐면 송혜교라는 배우 때문에 그래요. 제가 89년생이거든요. 올해 37인데, 송혜교라는 배우는 제 머릿속에선 떠난 적이 없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딱히 팬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매체를 통해서 평생을 지켜봐온 배우인 게, 이분 데뷔가, 제가 그게 데뷔인지는 모르겠는데 데뷔는 아마 무슨 잡지 모델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이제 방송 데뷔가 제가 알기로는 순풍산부인과라는 시트콤이에요. 그 KBS인지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시트콤인데 그게 98년도예요. 이분은 98년도에 순풍산부인과라는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게 진짜 데이트를 쳤어요.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 스타급으로 올라갔죠. 되게 연기도 괜찮게 하는데 너무 예쁘다. 근데 이제 예쁘다는 걸 각광을 받으면서 순풍산부인과를 끝으로 그 뒤로는 계속 로맨스만 찍어요. 계속 로맨스만 찍는데, 무슨 가을 동안이 뭐니 뭐, 이제 곧 이제 로맨스물로는 되게 최근 작품으로는 남자친구나, 그전에 아니면 뭐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것들 찍었던 그런 분인데, 하여튼 순풍산부인과 이후로는 거의 쭉 로맨스물만 찍었는데 성공률이 되게 좋았어요. 실패한 적이 거의 없었어. 그러다가 거의 최초로 로맨스물 아닌 걸 찍은 게 더글로리예요. 더글로리. 근데 더글로리가 사실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더글로리라는 작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송혜교라는 배우의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작품인 거죠. 워낙 예뻤던 배우고, 한 2010년대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태혜지라 그래서, 태희, 해교, 지연이, 이래서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 이 세 명의 배우를 되게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 배우 이렇게 꼽았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로맨스물만 찍었던 배우인데, 그런 배우가 그렇게 예쁜 배우, 외모가 뛰어난 배우, 로맨스물 잘 찍는 배우, 그걸로 거의 20년 가까이 끌어왔던 배우가 예쁜 거, 사랑, 로맨스, 그 이외에 어떤 영역에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어 왔던 배우인데, 사랑, 외모, 로맨스 이거 아니라도 충분히 어떤 표현 가치가 있는 배우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낸 게 더글로리예요. 더글로리. 이제 근데 더글로리는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OTT 드라마물이지.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더글로리에서 로맨스물이 아닌 역할로 성공적으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증명을 했는데, 그게 과연 영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영화에서의 송혜교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렇게 누가 봐도 로맨스물이 아닌데, 수녀로 나오는데, 그럼 영화에서 로맨스물이 아닌 걸로 도전을 하겠다는 건데, 그 도전이 과연 성공적일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려고 한 거죠. 사실 걱정도 있었어요. 더글로리에서의 그 문동은으로 보였던 모습이랑 너무 똑같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고. 사실은 송혜교라는 배우가 연기를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까? 잘할까? 잘했으면 좋겠다. 이 긴장감을 처음부터 갖고 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송혜교가 주연인데 송혜교가 나오는 장면마다 다 긴장이 됐던 거죠. 잘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긴장이 됐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서 재밌게 느껴졌나 봐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라고 느껴져요. 이 영화는 이제 여러 가지 악평들이 달리지만,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연기를 못하는, 연기에서 실패한 배우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여기 주연급으로 나오는 송혜교 배우님, 그다음에 이 송혜교의 이제 제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후배로 나오는 전여빈 배우님,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로 나오는 이 문우진 배우님, 그 다음에 요
이제 송혜교의 반대측에 서 있다가 나중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의 변화를 겪게 되는 이런 그 이진욱 배우님도 그렇고 굉장히 연기의 실패 구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이고, 그리고 조금 변을 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좀 변호를 하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한국 영화의 되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대사가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분은 어떻게도 말씀하시냐면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성공을 거뒀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영화에도 자막을 달아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한국 영화에서 대사가 잘 안 들린다가 되게 고질적인 문제인 걸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는 그런 문제는 많이 못 느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하면 뭐 물론 이제 그것도 영화관의 사운드 장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왜냐면 제가 봤던 영화관이 리클라이너관이긴 했는데 그건 의자가 편한 거지, 이렇게 틀어주는 상영에 있어서는 일반 영화관이랑 다를 게 없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듣는데 발음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거는, 저는 이런 문제는 못 느꼈어요. 근데 그게 좀 중요한 문제기는 해요. 배우들에게 있어서 발음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왜 대형 서점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배우, 연기, 뭐 희극 이런 파트 가 보시면은 배우의 발음 교정에 관한 책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배우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영화에서 고질적으로 발음 문제를 지적한다는 건 이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 영화에서는 그 문제는 크게 못 느꼈다는 거. 발음 문제는 저는 크게 못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송혜교 배우의 연기에 있어서 더글로리의 문동은 역과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면 큰 틀에서는 비슷할 수 있어요. 큰 틀에서는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그 배우의 개성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따지면 송혜교가 이번 작품에서 검은 수녀들에서 유니아 역 소화한 게 과거에 더글로리에서 문동은 역과 거의 톤이 똑같다, 이걸로 욕먹을 것 같으면 뭐 다 비슷비슷해요. 송강호 배우도 거의 모든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비슷비슷하고요. 김윤석 배우도 대충 비슷해요. 그렇게 영화마다 완전 다른 컬러를 보여주는 배우는 뭐 이병헌 배우나 조우진 배우 정도? 다 비슷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또 그런 캐릭터들이 필요하니까 영화계에서 계속 이제 쓰이는 거고. 그리고 조금 자세히 보면 어쨌든 더글로리의 문동은과 검은 수녀들에서의 유니아 수녀 역은 조금 달라요. 큰 틀에서는 조금 차갑고 조금 어떻게 보면 엄숙하고 무겁고 냉혹하고 이런 되게 좀 그로테스크한 어두운 계열의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더글로리에서의 문동은은 완전히 이제 복수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자아 자체가 복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대단히 자기가 복수를 다짐할 만큼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냉혹하고 차갑고 그런 캐릭터라면, 검은 수녀들에서의 이 이니아 수녀는 대단히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컬러의 차가움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해서 나오는 차가움이 아니고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갈등 없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기 길을 걸어 나가는, 그래서 쭉 말 그대로 우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차가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글로리에서의 문동은이 보여주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에너제틱하고 좀 더 활동성 있고 조금 더 강렬한,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의 강렬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번에 이 작품에서 송혜교 배우한테 되게 좀 놀랬던 거는, 어, 송혜교 배우가 제가 느끼기로는 목소리의 톤, 그러니까 음역대가 다른 여배우들에 비해서 낮아요. 중음역대예요. 여자치고는 되게 낮은 음역대인데, 이런 낮은 음역대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듣는 사람이 웅얼댄다고 느낄 수 있는 목소리 톤 같은데, 그렇지 않게 들리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후시 녹음도 많이 하고 했겠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따로 이제 소리 녹음만 따로 하고 그런 부분도 많았겠죠. 근데 본인도
자기의 목소리 음역대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 않았나 싶고, 발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도 보이고, 그리고 그 낮은 음역대 안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대사 처리에 따라서 음역대 조절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게 느껴지거든요. 되게 섬세하게 높게 낮게 높게 낮게 이 조절을, 높낮이 조절을 되게 섬세하게 하시려고 노력한 게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어쨌든 큰 틀에서 역시 영화계에서도, 앞으로의 영화판에서도 다른 배우들은 따라할 수 없는 송혜교만의 어떤, 그리고 예쁘지 않아도 되는, 로맨스물이 아니어도 괜찮은, 전혀 예쁨이나 로맨스물이 필요가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닌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도 송혜교 배우만이 어떤 표출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필요성과 캐릭터와 어떤 영역을 구축했다. 그게 증명된 영화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았고, 전여빈 배우도 물론 전작들에서도 되게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전여빈 배우가 송혜교 배우랑 같이 찍어 나가면서 송혜교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들이 전여빈 배우한테 되게 좋은 교재가 됐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볼 때 되게 반가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다. 한국 영화가 되게 잘 발전해 나가는 단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좋게 본 모습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다 좋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진욱 배우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캐릭터가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면서도 스토리를 잘 따라가는,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는 많이 흔들리지 않으나 그 캐릭터가 스토리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심정이 변화해 나가는 모습들을 아주 묵직하게 잘 보여줘. 우직한 거랑 묵직한 거랑은 다르죠. 묵직한 건 말 그대로 무게감이 있는 거고, 우직한 건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거고. 근데 이제 묵직한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신욱 배우 되게 훌륭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신욱 배우는 자기가 맡아야 되는 역할에서 항상 그 적절한 무게감을 잘 보여줘 왔어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연기 구멍이 없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대단히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되게 이미지심적으로 기독교의 근본적 가치를 잘 설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가치는,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만, 저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치는 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목적이죠. 근데 구원을 받으려는 이유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인 거고, 내가 죄가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굉장히 불안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에 대해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자체도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에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인간의 정신세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불안함과 나약함이 있다. 이걸 대단히 잘 표현해낸 영화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간의 정신세계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을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요, 어쨌든 그 악마가 대단히 인간의 어떤 분노를 자극해요. 인간을 굉장히 모욕하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분노를 굉장히 자극하는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이제 구원을 원하게 만드는 그 죄악의 대부분은 어쨌든 이제 인간의 불안함에서 나오는 건데, 이 불안함이 표출되는 그 출구가 분노 아닌가? 인간은 분노를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 나약함을 노출시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쩌면 악마라는 존재는 인간이 분노라는 출구를 통해서 나약함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걸 유도해내는 게 어떤 악마의 어떤 역할 아닌가? 악마의 행동 아닌가? 악마의 속삭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들, 이런 종교의 근본적인 논리 체계의 측면을 저는 잘 노출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고증적 차원에서 가톨릭을 오래 믿으셨던 분들은 검은 수녀들이 이것도 잘못 표현했고 저것도 잘못 표현했고 이것도 고증이 잘못됐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한 사항들은 사실 저는 가톨릭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기독교의 근본적인 논리 가치는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영상미가 되게 자극적이고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어떤 악마나 악마의 소행,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저주받은 환경들, 그런 모습들을 대단히, 그리고 이 송혜교가 투쟁해 나가는 과정들도 저는 대단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의 영상미적으로 봤을 때 전야빈 배우나 어떤 송혜교 배우의 연기력, 그 무게감,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전체 화면의 영상미,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잘 조화를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성공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측면, 배우들의 연기력이 뛰어났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치를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영상미가 나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데? 하고 나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나는 괜찮게 봤던 영화들을 사람들이 막 쓰레기다, 뭐 무슨 얘기도 있었냐면은 감독도 쎄했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씨, 내가 진짜 뭘 잘못 봤나?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던 게, 그러면 사람들은 이 영화를 왜 싫어하는가? 만약에 내가 송혜교라는 배우한테 별 관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봤겠는가? 근데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갔던 그 친구는 뭐가 그렇게 싫어했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 영화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일단 오컬트잖아요. 이렇게 대분류로 치면 호러로 볼 수 있는데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졸라 안 무섭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섭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음침하기만 해요. 음침함과 무서움은 다르거든요. 근데 음침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컬트라고 하면 오컬트가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은 최소한의 어떤 공포심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1도 없어요. 1도. 1도 없어서, 특히나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로 보면은 속 시원하지 않죠. 확 무섭든가, 뭐 확 기분 나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게 아메리카노인지 생수인지 이게 뭔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메리카노인데 아메리카노에 그 저기 뭐야, 물 이빠이 넣고 시럽 이빠이 넣고,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 무섭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스토리 긴장하게 하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있겠죠. 감독이 의도한 긴장 요소는 있겠지만은 그게 별 제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만 따라가면 긴장되는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 분명하질 않아요. 이렇게 이런 어떤 설정을 넣어 놓고도 이 설정이 하는 역할이 거의 없고, 저 설정을 넣어 놓고도 저 설정이 하는 역할이 거의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면 이 설정을 왜 넣었지?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보고타가 그랬거든요. 보고타가 그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치 저 장치 그 장치 넣어 놓고서는 결과적으로 그 장치들이 이 캐릭터를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캐릭터성이 없어지죠. 색깔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보고타가 망한 거예요. 보고타도 마찬가지로 배우들이 연기를 다 잘했어요. 권혜호 배우님, 송진구 배우님, 뭐 이유진 배우님, 뭐 못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 이름이 생각이 방금 안 나는데, 그 저기 뭐야, 하여튼 다 잘하셨어요. 다 잘하셨는데도 그렇게 된 거는 각본의 문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긴장 요소도 제 역할을 못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설정들도, 이 설정이 이렇게 극 전체의 흐름이 있어서 역할을 못할 거면 이 설정을 애초에 왜 넣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너무 잡다해요. 너무 나름대로 스토리의 구성 요소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으셨겠지만은 별 역할도 못하는 요소들을 막 이것저것 끼워 넣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정신사납게, 이 느낌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화든 뭐든 스토리를 끌고 갈 때 스토리의 주격이 되는 요소가 쫙 카리스마 있게 쭉 끌고 나가는 게 있어야 사람들도 흡인력이 있고 집중력이 생기는 거지. 이거 끌고 왔다가 저거 끌고 왔다가 요거 끌고 왔다 이래 버리면은 혼란스러워져요. 어벤져스랜다. 마블 영화가 그 저기 뭐야, 다중세계 이론, 그 뭐냐, 그거 끌고 들어와서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거 끌고 들어오고 저거 끌고 들어오고 요거 끌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나중에 잡탕돼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영화도
이것저것 이것저것 요소를 집어넣어 놓고 제 역할은 못해. 그러니까는 영화가 되게 잡다해지고 잡스러워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되게 답답한 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스포가 될까 봐 말은 못 하겠는데 시원치 않아요. 영화가 스토리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들이 시원하질 않아. 그냥 맹숭맹숭해. 그래서 뭐 이렇게 뚜렷하게 분명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런 거야 이러고 끝내는 느낌? 대충 이런 느낌이야 이러고 그냥 끝내는 느낌? 이래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축구다 그러면은 어느 축구 게임에서 손흥민이 되게 잘했대 그러면 왜 잘했는지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공간 침투가 좋았다든지 패스가 좋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슈팅이 좋았다든지 결정력이 좋았다든지 딱딱딱 깔끔하게 뭐 때문에 잘했다가 딱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뭐 열심히 뛰더라고 잘했어 이러고 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뭔가 스토리를 설명해 나가는 것 같다. 모든 게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영화의 긴장 요소도 있었겠지만 제 역할을 못했고 여러 가지 장치들도 결국 제 역할을 못했고 그리고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도 또렷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뭔 얘기를 하는 건가 뭐어서 긴장을 하는 건가 밍숭맹숭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영화 한 편 봐야지. 저는 송혜교라는 배우한테 관심이 있었고 송혜교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걸 주안점으로 놓고 봤으니까 잘했네. 잘했다. 문제 없었네. 잘했다. 이걸로 가니까 계속 긴장이 됐던 거고 송혜교 배우가 등장할 때마다 긴장이 돼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봤으니까 재밌게 느꼈던 거고 사실 그냥 영화 한 편 봐야지. 오늘 뭐 할래? 영화 한 편 보자. 야 검은 수녀들 개봉했던데? 오늘 볼래?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오늘 뭐 할래? 가서 봤어요. 그러면은 뭐야? 개노잼이다. 그게 맞는 결론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대중 영화로서의 영화적 재미를 못 끌어낸 건 사실이다. 그래서 좋은 영화라고 못하겠다. 어, 제가 처음에 이제 스토리에다가 그 저기 뭐야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나는 이 영화 보자마자 난 재밌게 봤는데 내 친구는 별로라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올렸을 때 저 아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이제 볼 예정인가 봐. 당연히 그렇겠지. 저는 영화 개봉하자마자 다음날 갔는데 근데 볼까 말까 하는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하도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괜찮게 봤는데 혹시 보시고 재미가 없으셨다면 그냥 제육을 하셔라.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제 재미는 없어요. 인정하게 되네.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의 가치를 가진 영화다. 그리고 되게 도발적인 멘트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 사제들보단 이 영화를 좀 위에 뒀습니다. 저는 검은 사제들보단 이게 좀 더 나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 요새 느끼는 건데 이제 요 영화 흐름 구성상 되게 좀 여성 중심 영화기는 해요. 근데 요새 페미니즘이 너무 욕을 먹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여성 중심 뭐 이렇게 가면은 그거 자체로 좀 욕을 먹는 분위기가 있던데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얼마나 이제 스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녀들이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래서 영화 내용상 보면 수녀들이 구마 의식을 행하는 것 자체를 이제 기존 가톨릭 사회에서 대단히 좀 좋지 않게 보는 그래서 이제 이 수녀들이 구마 의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내용 요소들이 나오는데 요걸 이제 되게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한다 뭐 페미니즘적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톨릭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수녀들이 가톨릭 사회 내에서 얼마나 좀 이렇게 어떤 어려운 여건에 처해 계신지 어떤지 혹은 어떤 의식을 수녀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허락이 되는 분위기인지 안 되는 분위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어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페미니즘 색깔이 묻으면 대단히 무슨 욕먹어 마땅한 매체나 작품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윤색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성격으로 좀 욕을 먹어서 안타까웠던 게 대도시의 사랑법 같은 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을 그닥 지지하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에 대한 제 인식이 어땠든지 간에 상관없이 대도시의 사랑법은 모르겠어요. 그 최근에 OTT의 드라마로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안 봤어요. 그건 안 봤고 영화에 나온 거.
이제 김고은 배우랑 그 남배우 누구더라? 하여튼 그 영화로 된 것만 봤는데 그 영화는 제 생각에는 훌륭했어요. 훌륭했는데 그 영화가 실제로 가진 영화적 가치는 따로 떼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동성애? 아니면 뭐 페미니즘? 아이 꺼져. 어딜 그런 잣대로 평가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영화는 영화로 봐야죠. 그 영화가 영화적 가치로서 영상미나 스토리 구조나 각본이나 배우들의 연기력이나 미장센이나 뭐 이런 것들로 봐줘야지. 뭐 무슨 무조건 페미니즘이라 그래서 병신 취급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영화도 그런 잣대로 평가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여성 주연 영화네 페미니즘 영화지 갖다 버려. 이거는 너무 너무 그런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 혹은 사전에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영화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는 좀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 총평은 여러 가지 가치는 있지만 재미가 없긴 없는 것 같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